제1장으로서 기초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화학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많이 눈에는 익지만 아직까지 외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여져 있는 요만큼의 원소만 위치와 번호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굴이나 아연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자, 먼저 이 위치 가로줄 몇 번째 가로줄에 있는지 혹은 몇 번째 세로줄에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화면에서는 이 장에서는 세로줄을 먼저 봅니다. 자, 세로줄을 보시면 첫 번째 세로줄 수소란 원소는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개를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튬도 알칼리 금속에 속하고 나트륨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자, 이걸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뜻은 알칼리 금속은 아주 강한 금속성의 성질, 알칼리 토 금속은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금속성의 성질 이렇게 보고 주로 주기율표에서 금속 그러면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부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이 세로줄을 할로겐 원소라고 부릅니다.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까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헬륨, 네온, 아르곤들을 공통적인 성질 살펴보게 되면은 자, 공통적으로 얘들은 불활성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의 기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율표의 구성이고요. 자, 이제 원자가라는 것이 있는데 원자가 교재에 보시면 역시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이 네 개는 플러스 1 원자가도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7 원자가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자, 영종은 제외하고요. 이 불활성 기체는 제외하고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7 원자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원자가일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을 하죠. 자,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원자가가 아니라 플러스 원자가를 취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원자가를 취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트륨은 플러스 1 원자가로 쓰이지 마이너스 7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불소의 경우 마이너스 1 원자가로 쓰지 플러스 7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중간에 들어있는 이 P라고 하는 원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5로 쓸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 3으로 쓰이겠죠. 어떨 때 그러냐면은 만약에 P가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원소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왼쪽에 있는 것은 플러스 원자가니까 왼쪽에 있는 원소가 플러스로 쓰고 자기는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반대로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만나게 되면 자기가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뒤에 예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자가는 주기율표의 원소의 위치를 가지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반응 원리 보겠습니다.
먼저 칼륨과 산소의 반응 원리인데 칼륨 K입니다. 자, K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플러스 1 원자가고요. 산소 O는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칼륨은 플러스 1원자가, 산소는 마이너스 2원자가. K와 O가 결합했을 때는 이때 결합을 할 때는 부호는 뗍니다. 필요가 없고요. 숫자를 상대방의 분자수 자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K하고 O를 먼저 써주고 K는 O한테 1을 줬으니까 화학에서 1은 쓰지 않죠. 쓸 필요가 없고 산소는 얘한테 2를 주기 때문에 K2O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냥 KO라는 물질은 없죠. 이건 권투에 쓰는 그냥 KO라는 뜻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K2O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줄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중간에 화를 넣어주는 거죠. 자, 뒤에 산소입니다. 산소에 소를 떼버리고 화를 붙이면서 앞에 있는 K, 칼륨을 읽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산화 칼륨이 되고요. 자, 또 다른 예로는 나트륨 그리고 불소입니다. 나트륨은 여기 플러스 1 원자가고요. 불소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원자가죠. 그래서 NA와 F를 쓰고 난 다음에 부호를 떼고 둘 다 숫자 1이죠. 1은 주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NaF가 완성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명칭은 불소니까 불 그리고 화를 붙이면 불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과산화물입니다. 말 그대로 산소가 과한 상태의 물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우리 책에서는 K2O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나와 있었죠. 자, K2O 산화 칼륨인데 여기다가 정상적인 결합이 K2O였는데 여기다가 산소 한 개를 추가해주면 O가 2개 되겠죠. 이러면 과산화 칼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H와 O를 한번 보죠. 자, H는 플러스 1가 원소고 O는 마이너스 2가 원소라서 얘는 줄 게 없습니다.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겠죠. 2를 주면 H2O. 자, H2O는 물인데 화학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뒤에서부터 산소 소를 떼고 화를 붙이면서 앞에 있는 것 수소입니다. 자, H2O가 산화수소라면 여기에 산소를 추가하자. 그럼 H2O2가 될까요? 이름은 과산화 수소입니다. 제6류미염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물질의 화학식을 만들면 이해를 좀 하기 쉽다는 거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나트륨과 산소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그랬죠.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화합물입니다. 나트륨은 죄송합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원소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과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자, 숫자 1은 이 자리로 주고 숫자 2는 이 자리로 주기 때문에 Na2 O는 한 개니까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Na2O고요. 이름은 산화 나트륨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2번 예제는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하고 염소 Cl이죠. 나트륨은 플러스 1가원소, 염소는 마이너스 1가원소입니다. 그래서 Na와 Cl이 결합을 하죠. 숫자 1과 1을 주고받기 때문에 1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그냥 NaCl입니다. 답이 이렇고요. 이름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3번에는 알루미늄과 산소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자, 알루미늄은 A, L이고 산소는 O입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3가원소고 얘는 마이너스 2가원소니까 A, L, O가 결합하면서 숫자 3은 산소 여기에 주고 산소의 숫자 2는 알루미늄에게 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l2O3 이름은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4번) 예제는 마그네슘과 황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은 무엇인가? 마그네슘은 Mg죠. 그리고 황은 S입니다. 자, Mg와 S가 결합을 하는데 마그네슘 플러스 2가원소, 황 마이너스 2가원소라서 주고받으면 숫자 2와 2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수가 왔을 때는 약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MgS 이름은 황화 마그네슘이라고 부릅니다. 5번은 인과 산소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인은 P고요. 산소는 O입니다. 그런데 P하고 O가 결합을 하겠죠. 그런데 산소도 주기율표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고 산소는 완전 오른쪽에 있고 P가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원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오른쪽에 있다? 산소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원소고요. 이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으니까 플러스 5가원소가 되겠죠. 둘이 결합을 합니다. 숫자 2를 주고 숫자 5를 주면은 2하고 5가 되겠죠. 자, 이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산화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숫자 5를 붙여서 오산화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주기율표 원자 번호와 함께 암기법을 조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원자 번호라는 것은 첫 번째에 있는 수소가 1번 원소입니다. 헬륨 2번 원소,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쭉 가다가 20번까지를 암기하자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수소라고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읽어볼 때 처음에 나오는 첫 글자대로 자, 해, 얘도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 배, 비, 키, 니, 옷, 번, 네, 나만 알지, 푹, 쉬, 그라, 극, 약간 19금 능직 의미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번 써보시면 머릿속에 들어올 거랍니다. 자, 이제 몰수라는 개념. 자, 몰수. 원자 1개 또는 분자 2개. 이 말은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를 말하는데 만약에 원자 그러면 아까 칼륨 있었죠? 이거 1개 있으면 그냥 원자입니다. 칼륨이 2개 이상 들어있으면 분자 이런 거죠.
그러면 원소 1개, 칼륨 1개 이러면은 1몰 이 뜻이고요. 이는 안 씁니다. 이게 1몰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원소 개수 2개. 자, 이 얘 말고도 주로 수소를 한번 들어보죠. 수소나 산소는 수소 H 1개다. 그냥 원소일 뿐입니다. 산소 O 1개도 원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H2가 되거나 O2가 되면 이때는 수소 기체, 산소 기체라 그래서 얘들을 분자라 그러고 이걸 지우면 원자라 하겠죠. 분자든 원자든 그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걸 몰수로 한단 말입니다. 자, 퀴즈 한번 해보죠. 이러면 산소 몇 몰입니까? 1몰이라는 거죠. 이러면 산소 2몰. 이러면 산소 3몰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수 말이죠. 그 밑에 얘가 있는데 자, 수소 원자 2몰 그러면 수소 H만 쓰는 것이 원자니까 2몰이면 앞에 2를 붙여서 2H가 되겠죠. 산소 O2 분자입니다. 2몰은 2O2가 되고 질소 분자 그러면 질소 N2가 1몰이니까 1개 N2가 끝입니다. 이렇게 몰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량 또는 질량수라는 것인데 자, 이건 원소 1개의 질량, 쉽게 말해서 무게 이 뜻인데요. 첫 번째, 만약 원자 번호가 짝수라면 그 원자량을 구할 때는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원자 번호가 홀수라면 원자량을 구할 때 원자 번호 곱하기 2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고요. 예를 봅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서 탄소는 6번이죠. 원자 번호 6은 짝수이기 때문에 6 곱하기 2는 12죠. 결국 탄소의 무게는 12다. 탄소의 원자량은 12다. 원자 번호 6번이기 때문에. 근데 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9번 불소입니다. 불소는 9번이죠. 자, 원자 번호 9 곱하기 2는 18이 되는데 1을 더해서 1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량을 다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주기율표만 알고 있으면 이 원리에서 다 구할 수 있겠죠. 대신 어디에 가든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를 보시면 수소와 질소인데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1이 홀수니까 1 곱하기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원자량도 1. 질소 7번 원소거든요. 그러면 7은 홀수라서 7 곱하기 2는 14를 더하면 15가 되지만 역시 아니라 그냥 얘는 14로 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예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시험에서 우리는 모든 이유는 시험 때문에 붙는 겁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CO2의 분자량을 알아야 하는 경우라면 탄소 C는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자, 탄소 C는 6번입니다. 곱하기 2하면 12가 되고 산소 O는 8번이죠. 8번입니다. 자, 8번 곱하기 2하면 16인데 산소 1개가 8 곱하기 2 16이 되는데 2개 있으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4가 됩니다. 자, 앞으로 이산화탄소 CO2의 분자량 그러면 44 이렇게 외워도 좋겠다는 거죠. 하지만 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다음 분자량이라는 건 원자량과 같습니다. 방금처럼 원자 2개 이상을 더해서 그 질량을 구하면 그게 바로 분자량이 되는 거죠. 원소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질 하나의 질량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제 1번입니다. 자, 탄소 3몰을 화학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탄소는 C죠. 그런데 몰 그러면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앞에다가 숫자 3을 붙이면
이게 탄소 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2번은 산소 기체 사물을 화학식으로 쓰라. 자, 산소를 만약 원소로 한다면 산소는 그냥 O로 표시를 합니다. 혹은 원자 역시 그냥 O입니다. 그런데 분자라고 한다면 이건 원소 2개 이상 결합된 것이니까 O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소의 기체는 O는 기체가 아니죠. O는 원소 또는 원자일 뿐이고 고체나 액체나 기체들처럼 하나의 물질이 되려면 대부분 다 O2 혹은 수소는 H2 이런 식으로 숫자 2를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소 기체라 그랬으니까 O2라고 쓰고 사몰이란 말은 앞에 숫자 4를 붙이면 이것이 바로 표현 방법이 되겠죠. 자, 탄소의 원자 번호와 원자량을 구하시옵니다. 자, 탄소는 6번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6이 되고 원자량은 원자 번호가 짝수라면 원자 번호 곱하기 2가 바로 원자량이 되고 원자 번호가 홀수라면 원자 번호 곱하기 2에다가 1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자, 탄소의 경우 원자 번호 6번 그러면 원자 번호 짝수죠. 6 곱하기 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자량은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불소의 원자 번호와 원자량을 구하라. 불소는 원자 번호 9번이죠. 원자 번호 9번이고 원자량은 원자 번호 9번이 홀수이기 때문에 9 곱하기 2는 18이 되는데 1을 더해서 19가 바로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CO2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라. 자, 탄소 C는 원자 번호 6번 원자 번호 짝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하면 탄소 원자량은 12가 되고요. 자, O 산소는 산소 하나가 8번 원소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는 16이 바로 산소 한 개의 원자량이 되겠죠. 그러면 O2니까 이때는 산소가 분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16 곱하기 2는 32가 되기 때문에 CO2의 분자량은 44가 되겠죠. 답은 44가 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의 분자량 구해봐라 했습니다. 자, 나트륨은 11번 원소죠. 11은 홀수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2에다가 1을 더하면 23이 바로 나트륨 원자량이 되고 수소, 얘가 예외죠.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자, 1번인데 원래는 1 곱하기 1이 홀수니까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수소는 무조건 원자량 1 외워야 합니다. 예외입니다. 다음에 탄소 6번 원소이기 때문에 6 곱하기 2는 12가 바로 원자량이 되고 산소 3개 있죠. O3니까 산소 1개는 8번 원소 곱하기 2하면 16이 됩니다. 그런데 O가 3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3은 48이 되겠죠. 따라서 23 더하기 1 더하기 12 더하기 48.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60이고 이거 24니까 84가 바로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원자단이라는 건 두 개의 원소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여 하나의 원소처럼 반응하는 것. 시험에서는 총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수산기. 이게 나중에 보면 히드록실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히드록실, 주로 제5류비용물에 포함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자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OH가 화학식이고요.
다른 말로는 수상기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수상기. 근데 이 원자단은 OH라는 원자단은 마이너스 1가를 쓴다는 거죠. 원소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주기율표를 알면 원자가를 알 수가 있지만 원자단의 경우는 주기율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자는 겁니다. SO4가 황산기인데 얘도 마이너스 2가로 쓰인다는 것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암모늄이라고 하는 NH4도 통째로 원자단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1 원자가를 쓴다는 겁니다. 반응 원리 보시면 자, 칼륨과 수산기를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칼륨은 플러스 1가 원소고 방금 수산기는 마이너스 1 원자가 1가 원자단이니까 KOH를 먼저 쓰고 여기서 칼륨 숫자 1을 여기에 줘도 쓸 필요가 없고 수산기 OH1을 여기에 줘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KOH입니다. 읽는 방법은 수산화칼륨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마그네슘인데 자 이건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마그네슘은 여기에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플러스 2가 원소고요. 그 다음에 OH는 마이너스 1가 원소입니다. 결합을 할 때 Mg와 OH를 쓰는데 자, OH는 여기에 1을 주니까 쓸 필요가 없지만 마그네슘은 여기에 2를 줄 때 이렇게 줘버리면 O는 1개고 H만 2개가 되겠죠. 근데 원래 원자 단위라는 성격이 우리는 같이 죽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줍니다. 이유는 숫자 1을 받을 때는 묶어줄 이유가 없죠. 한 개씩이니까. 하지만 숫자 2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괄호를 묶어서 해줘야 된다는 게 주의할 점이라는 거죠. 이러면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H와 SO4의 반응을 완성해라. 수소하고 황산기라 불리는 SO4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플러스 1가 원소고 SO4는 마이너스 2 원자가이기 때문에 수소와 SO4를 결합시키면 주고받아서 수소한테 2를 줘서 황산 H2SO4가 완성된 반응이 되겠죠. 두 번째 예제는 알루미늄과 OH의 반응을 완성해라. 자, OH 수산기는 마이너스 1 원자가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 원자가 3가 원소입니다. Al하고 OH가 결합되면서 자, 이때는 왜 괄호를 쳐주냐면은 얘는 얘한테 1을 줄 뿐이지만 얘는 얘한테 3을 주는데 만약 OH에다가 숫자 3만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면 O는 1개고 수소 H가 3개란 말이 되겠죠. 하지만 원자 단위라고 하는 이 수산기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O도 3개 돼야 되고 수소도 3개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원자 단들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하고 결합을 했다면 나트륨은 숫자 1을 주기 때문에 굳이 괄호 없어도 한 개로 큰 문제가 없지만 숫자 2 이상을 받을 경우에 지금처럼 숫자 3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 묶어서 O도 3개, H 3개 이렇게 함께 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답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답은 AlOH3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